에어택시 제가 직접 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편안한 IT 리뷰 더신자입니다. 여기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MWC 23 현장입니다. SKT 덕분에 좋은 기회로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관종의 꿈을 드디어 이뤘습니다. 다들 미친 토끼인 줄 알았을 거예요. 여튼 재밌고 신기한 것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삼성 부스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친숙한 갤럭시죠. 디지털 프라자를 보는 듯한 느낌도 있었어요. 뭔가 새로운 게 있을까 둘러보고 있었는데 벽에 디스플레이 옆으로 뭐가 매달려 있는 거예요. 앞으로 가서 자세히 보니까 갤럭시 S부터 갤럭시 S23까지 쭉 나열해 놓은 거였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참 신기하네요. 중간에 갤럭시 S3도 보이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이 중에 어떤 갤럭시를 쓰셨고 또 쓰고 계신가요? 여기는 우주를 컨셉으로 카메라 성능을 볼 수 있는 자리였는데 10배 줌으로 당겨서 보라고 물체를 가져다 놓은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삼성 에코시스템 연동성도 강조하고 있었어요. 확실히 이제는 많이 좋아져서 부드럽게 연동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샤오미 부스입니다. 샤오미 CBS 울트라를 볼 수 있었는데 그 옆에 CBS 울트라 컨셉폰이 있더라고요. 이거 실제로 보니까 진짜 신기했습니다. 라이카와 협업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어댑터를 사용해서 렌즈를 장착하는 방식이더라고요. 컨셉이지만 실제로 나온다면 재밌을 것 같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사이버도그 로봇 강아지도 볼 수 있었는데요. 이 녀석 봐라. 대들어? 계속 보니까 진짜 귀엽더라고요. 키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은 SK텔레콤 부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 두 번째로 크게 자리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진짜 미어 터졌습니다. 둘째 날부터는 부스에서 이동이 힘들 정도였으니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아무래도 UAM 도심 항공교통이었는데요. 직접 제가 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타봤습니다. 아니 토끼탈 때문에 앞이 잘 안 보여가지고 스페인에서 이러고 있습니다. 부산에 있던 로보팔보다는 좀 덜 재밌었지만 실제 우리가 이제 곧 타고 다닐 기체와 거의 유사하다고 하니까 이걸 곧 타고 이동할 수 있다는 게 실감이 되더라고요. 2025년 상용화가 목표라는데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하늘로 이동하면 얼마나 편할까요? 빨리 이걸 리뷰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로봇들도 볼 수 있었는데 로봇이 타주는 커피 맛있어요. 진짜 그냥 주문만 하면 알아서 로봇이 만들어주고 이거 보세요. 흘리지도 않고 뚜껑도 섬세하게 닫아줍니다. AI가 분석해서 로봇 상태도 관리도 하고 음료 제공 관리도 해준다니까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류 로봇도 있었는데 1시간에 600개의 상자를 이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프렌드에서는 이제 이프렌드 스튜디오가 생겨서 내 옷을 직접 커스텀해서 입을 수 있더라고요. 누가 봐도 더 신자죠. 이제 곧 수익 창출도 가능하다던데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 에이닷은 예전에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해서 대화를 해주고 또 어떤 가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마치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노래를 추천해준다거나 단순히 말로만 소통하는 게 아닌 이미지를 사용해서 소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옆에는 엑스칼리버가 있었는데요. 전설의 검은 아니고 반려동물의 엑스레이 사진을 분석해주는 AI 서비스입니다. 진단 결과를 15초 만에 보여준다고 하니까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미 상용화되어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신기하지 않나요?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하는지. 현재는 반려견만 가능하지만 머지않아 반려묘도 가능해질 거라고 합니다. 토끼도 가능한 날이 오겠죠? 위층으로 이동하니까 4years from now 관이 마련되어 있었는데 유망한 스타트업들을 볼 수 있었어요. SK텔레콤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물과 글자 인식 서비스인 설리번 플러스를 볼 수 있었는데요. 이거 정말 유용하고 필요한 서비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AI로 음식이 낭비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누비랩 실시간으로 칼로리를 분석해주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레노버 부스입니다. 모토로라 롤러블 콘셉트 제품을 볼 수 있었는데요. 와 신기하더라고요. 화면도 아주 얇고 그리고 옆에 보면 노트북도 롤러블이었어요. 저는 노트북에 적용되면 바로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면 확장해서 쓰면 얼마나 편할까요? 다음은 GT 부스입니다. UDC가 적용되어 전면 카메라가 보이지 않는 엑손 40 울트라도 볼 수 있었어요. 그냥 봐서는 정말 전면 카메라가 거의 보이지 않더라고요. 완전한 풀스크린을 보는 듯 했습니다. 다만 카메라 화질은 아직 좀 더 개선이 필요해 보였고요. 3D 태블릿 제품도 볼 수 있었는데요. 누비아 패드 3D라고 하더라고요. 전면에 있는 카메라를 통해 사용자를 추적해서 무안경으로 3D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랄까 마치 매직 아이를 보는 듯 하다고 해야 할까요?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하고 실제로 쓰기에는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이 아프더라고요. 다음은 오포 부스입니다. 볼거리가 많았던 부스 중 하나인데 이건 국내에도 꽤 알려진 오포 파인드 N2 플립입니다. 갤럭시 Z 플립과 상당히 유사한데 전면 스크린이 더 크죠. 이걸 보고 있으니까 플립 5가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해집니다. 만듦새는 제가 직접 사용하고 싶을 정도로 잘 만들었더라고요. 측면에서 봐도 접히는 공간이 벌어져 있지 않고 딱 붙어있죠. 힌지 구조가 달라서 그런데
있는데 펼쳐보면 가운데가 플립처럼 딱 접히는 게 아니라 좀 넓게 둥글게 말리는 형태입니다. 외부 스크린이 크다 보니까 꽤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었어요. 여기로 메시지를 간단히 보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 이런 플립류는 후면 카메라로 마치 셀카처럼 촬영할 수 있으니까 큰 스크린으로 확인하면서 찍기 좋았습니다. 이 제품은 오포파인드 N으로 Z 폴드와 같은 폼팩터입니다. 일단 생긴 게 귀여웠어요. 접었을 때 작아서 한 손에 쏙 들어온다는 점, 근데 또 펼치면 작은 태블릿을 보는 듯해서 이런 비율의 폴더블 폰도 괜찮다고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은 아너부스인데요. 눈에 띄는 것은 아너매직 VS였습니다. 만져보니까 아주 가볍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크기에 비해 들기 편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전면 스크린이 일반 스마트폰 크기와 비슷하다 보니까 넓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 제품도 틈이 거의 없죠. 자, 오늘은 이렇게 MWC 23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재밌는 제품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제품들이 많아서 실제로 보면서 많이 두근두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가장 관심있게 보셨나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